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IELTS를 공부할 IELTS 집에서 준비하자 카페의 이승민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아카데미 라이팅 태스크 1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과 아카데믹을 통틀어서 IELTS 라이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IELTS 라이팅은 1시간이란 시간 내에 150단어짜리 에세이 하나, 그리고 250단어짜리 에세이 하나, 이렇게 해서 400단어, 도합 400단어 분량의 에세이를 쓰게 되는, 1시간 내에 쓰는 그런 시험이 되겠는데요. 상당히, 시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아마 IELTS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시라면, 라이팅을 막 쓰던 도중에 최전관이, 감독관이 답안지를 걷어가서 가슴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아마 한 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왜 라이팅을 할 때 왜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걸까요?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시간이 부족한 거는 바로 우리가 글을 쓰면서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실 모르니까 이렇게도 써보다가 또 이건 아닌가? 또 저렇게도 써보다 이건 아닌가? 지우고 생각하고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시간을 다 쓰고 막상 글을 쓰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게 이제 골 결정력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젊은 선수들이 잘하니까 요즘 워낙 잘하긴 하는데 이 골 결정력 부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팀 공격수가 상대방 골문 앞에 가가지고 패스를 해야 될지 슛을 해야 될지 아니면 드리블을 조금 더 해야 될지 이거를 결정을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이제 상대방 수비에 차단을 당하면서 골을 못 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그 골문 앞에서 선수 공격수가 망설이기 때문에 이게 골이 안 들어가는 건데요. 반대로 이제 유럽 축구나 이제 월드컵 같은 걸 보게 되면 세계적인 선수들은 골문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그건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여 버리는 거죠. 우리도 이런 식으로 라이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안지를 보면 처음에 개요를 잡고 뼈대를 잡은 다음에는 거의 고민하면서 고쳐 쓰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쭉 내려 쓸 수 있으면 시간이 오히려 남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체험해서 아는 거고요. 그게 왜 가능하냐 그러면은 IELTS 라이팅은 여러분들이 이제 IELTS라는 시험 자체가 워낙에 유명하지가 않았었고 인지도가 많이 떨어졌었고 또 많이 보신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생소한 시험이라서 어색한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걸 곰곰이 따져보면 무엇을 써야 되는지 굉장히 명확한 그런 시험입니다. IELTS가. IELTS 라이팅 태스크 1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주어진 도표를 이렇게 글로 옮기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도표를 보지 않은 제3자가 여러분이 쓴 이 글만 가지고 이 에세이만 가지고 거꾸로 원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으면 이걸 성공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글로 그림을 그린다 그런 느낌인데 이것은 차차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나가면서 이 느낌을 정확하게 몸으로 익히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에세이 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잠깐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150단어 분량의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몇 개의 문장이 필요할까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얻은 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얻은 답은 한 문장에 15개의 단어가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문장을 10개를 써주게 되면 150단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150단어 분량의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문장을 10개만 쓰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결국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150단어짜리 에세이를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문장을 10개 쓰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의 느낌은 상당히 다르죠. 실제로 150단어를 써야 된다고 하면 좀 그 글의 구조가 막막하기 마련인데 이 10문장만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글의 구조 잡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10문장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론에서 두 개의 문장을 써주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주제문을 쓰게 되고 두 번째 문장은 추세문을 씁니다. 이 주제문과 추세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서론은 특징상 글의 도입부고 뭔가 좀 분량을 뽑아내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서론에서는 힘들이지 않고 이 주제문과 추세문이 두 문장만 가지고도 대략 40단어에서 50단어, 평균적으로는 한 45단어 정도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 문장에 15단어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10문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서론에서 두 문장 가지고 45단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서론의 두 문장은 실질적으로는 세 문장 정도를 써주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10문장을 쓰면 되는 에세이에서 세 문장을 서론에서 이미 써줬기 때문에 남은 문장은 7문장이 되겠습니다. 7문장을 또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본론, 아무래도 이제 주인공이 본론이니까 본론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줘야겠죠. 본론을 쓰는 방법은 주어진 도표에서 눈에 가장 잘 띄는 포인트를 6개 이상을 더 찾으셔도 됩니다. 사실 6개 정도를 찾으신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문장을 옮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서론에서 주제문과 추세문으로 2문장, 그리고 분량상으로는 3문장, 그리고 본론에서 또 6문장, 이게 총 분량상으로는 9문장을 이렇게 뽑아주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한 문장이 남게 되는데 이 문장의 용도는 뭐 여러분의 자유로 쓸 수 있지만 뭐 보통은 이렇게 결론을 써주는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본론을 쓰면서 뭔가 이게 좀 지루하다 글이, 그러니까 내가 이 두 포인트를 비교해서 조금 색다른 아이디어를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용도로, 비교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IELTS 라이팅 태스크 1에서는, 태스크 2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태스크 1에서는 결론을 써주지 않아도 감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한 문장을 본론에다가 그냥 써주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문장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가 큰 그림을 같이 보고 있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한번 서론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주제문과 추세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이라고 하는 것은 태스크원을 딱 펼쳤을 때 도표 위에 주어진 문장에서 이 첫 문장, 보통 첫 문장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shows 뒤에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주제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에서는 the area of land from which grain was harvested, 이 부분이 바로 주제문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영어는 반복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한다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반복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문이 문제에서 주어졌지만 우리가 에세이를 쓸 때 이 주제문을 그대로 써먹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것을 같은 뜻의 다른 표현으로 반드시 바꿔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주제문이 the area of land from which grain was harvested 로 주어졌지만 이것을 그대로 쓰지 말고 조금 바꿔서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The total world grain harvest area in millions of hectares between 1950 and 1996, 이렇게 한번 바꿔주는 거죠. 조금 바꿔주는 과정에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더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뜻인데 문장 구조를 바꾼다던가 하여튼 표현을 조금씩이라도 바꿔준 것을 가지고 이것을 영어에서는 paraphrase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paraphrase를 잘하면 잘하는 사람을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paraphrase를 잘 해주시면 글이 읽는 사람이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IELTS 점수를 높이는 큰 도움이 되니까 이 paraphrase를 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